2026년 여름, 글래스고의 경기장에는 환호가 쏟아졌다. 윌리엄 왕세자는 캐서린과 새 아이 곁에서 미소를 지었고, 수많은 카메라는 단단하고 평온한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누구도 그 우승기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의 문이 닫힌 어느 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번졌다. 외부인의 발길이 끊긴 방, 굳어버린 왕족들의 얼굴, 그리고 바닥으로 천천히 무너진 한 남자. 그의 손에서 떨어진 것은 약도, 진단서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부민돼 있었다는 낡은 편지 한 장이었다.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왜 누구도 즉시 거짓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궁전은 왜 침묵했을까? 세계가 미래의 국왕이라 믿어온 남자를 쓰러뜨린 것은 혈통을 뒤흔든 한 문장이었을까? 아니면 평생 그를 둘러싸고 있던 침묵과 배신이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섬뜩한 진실은 그가 쓰러졌다는 주장보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데 있었다. 1982년 6월 21일,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몰려들었다. 세상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그 아이에게 허락된 것은 평범한 미래가 아니었다. 윌리엄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왕위를 이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이름보다 먼저 의무가 주어졌고 꿈보다 먼저 운명이 정해졌다. 궁전은 화려했지만 그 안의 어린 시절은 결코 따뜻한 동화가 아니었다. 금모의 불화는 신문 1면을 장식했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국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아이는 슬퍼도 울음을 숨겨야 했고 두려워도 침착한 표정을 배워야 했다. 왕실에서 감정은 보호받아야 할 마음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위험처럼 취급됐다. 그리고 15살의 여름, 세상이 그의 어머니를 빼앗아갔다. 다이애나의 죽음 뒤 윌리엄은 장례 행렬을 따라 걸었다. 길가에는 울부짖는 군중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크게 무너졌을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날 그는 슬픔조차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대중은 그의 침묵을 품이라 불렀지만 어쩌면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긴 갑옷이었는지도 모른다. 성인이 된 그는 궁전의 안전한 방에만 머물지 않았다. 군복을 입고 수색 구조 헬기를 조종했으며 응급의료 현장으로 날아가 생사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을 마주했다. 누군가에게는 몇 분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왕관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구조하던 남자에게는 정작 자신이 무너질 때 도움을 청하는 법이 허락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를 차분하고 안정적인 후계자로 기억했다. 그러나 침착함은 고통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때로 가장 간단해 보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자신을 다시 세운 사람이다. 윌리엄이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구조대원들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마음의 균열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삼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왕세자는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왕실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또 다른 책임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 캐서린의 남편 조지와 샬럿, 루이의 아버지, 그리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더 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왕세자. 특히 조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견뎌야 했던 운명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언젠가 그 아이에게 왕관의 무게를 넘겨줘야 하는 사람도 바로 자신이었다. 그래서 윌리엄에게 혈통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억이며 아버지와의 관계이고 새 아이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그 기둥이 거짓이라는 한 문장이 나타난다면
흔들리는 것은 이름 하나가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의 삶까지였다. 오랜 세월 침묵을 견디며 살아온 남자 앞에 어느 날 낡은 봉투 하나가 놓였다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봉인은 약해져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손대지 못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열리기 직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종이 위에 몇 줄이 칼보다 깊게 한 인간의 삶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의 이야기는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었다. 닫힌 문, 급히 움직인 직원들, 굳어버린 왕족들의 얼굴,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한 날짜도, 장소도, 목격자의 이름도, 의료진의 기록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누군가의 말과 그 말을 더 크게 만든 궁전의 침묵뿐이었다. 사람들은 곧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피로나 탈수였다면 왜 설명하지 않았는가?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면 왜 짧은 성명조차 내지 않았는가? 왕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침묵은 사실보다 더 자극적인 증거처럼 변했다. 대중은 말해지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채웠고 그 빈칸에는 언제나 가장 두려운 상상이 들어갔다. 하지만 궁정의 침묵이 곧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왕실은 모든 소문에 답하지 않는다. 사적인 건강 문제와 가족 내부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는 오래된 원칙도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예전에는 침묵이 소문을 굶겨 죽였다. 지금은 단 1시간의 공백도 수천 개의 영상과 게시물, 인명의 증언으로 채워진다. 이몽 출처를 밝히지 않는 궁전 관계자,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내부 보고서, 실제로 들은 사람조차 없는 비밀 대화가 끊임없이 복제됐다. 누군가는 윌리엄의 건강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왕실 내부의 갈등을 말했으며 더 자극적인 사람들은 그의 출생과 계승권까지 끌어들였다. 사실은 점점 작아졌고 상상은 점점 정교해졌다. 가장 무서운 거짓은 완전히 낯선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몇 조각 사이에 숨어든다. 실제 존재하는 윈저성, 실제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 실제로 병을 겪은 찰스와 캐서린, 실제로 비밀을 지켜온 왕실의 역사. 이 진짜 조각들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건 하나를 끼워 넣으면 사람들은 이야기 전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왕실에게 침묵은 오랫동안 품위와 통제의 언어였다. 그러나 대중에게 그것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의심.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길 것이 있다는 확신. 그렇게 궁전이 입을 닫을수록 세상은 더 큰 목소리로 대신 말하기 시작했다. 윌리엄이 실제로 쓰러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유를 찾고 있었다. 업무의 압박, 아버지의 건강, 아내의 투병,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마침내 모든 불안을 하나로 묶어줄 물건이 등장했다.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낡은 봉투였다. 그 봉투의 가장자리에는 시간이 남긴 얼룩이 있었고 봉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갈라져 있었다고 전해졌다. 아무도 그 편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증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다. 궁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비밀을 지키는 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벽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 너머에 괴물이 있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 괴물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 윈저성의 금고에 감춰졌다는 한 통의 편지. 그것이 왕세자의 몸보다 먼저 왕실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윈저성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복도와 왕실 사람들조차 쉽게 열 수 없는 문이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떠돌았다. 그곳에는 조약과 사적인 서신, 공개될 경우 한 시대의 기억을 비운들 수 있는 기록들이 보관돼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
수십 년 동안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편지 한 통이 잠들어 있었다는 소문이 시작됐다. 편지는 화려하지 않았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가장다리는 습기를 먹은 듯 거칠었다. 밀랍봉이는 금이가 있었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 마치 안에 든 문장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마다 누군가 다시 눌러 막아온 것처럼 보였다. 필체는 일정하지 않았고 몇몇 단어에서는 잉크가 짙게 번져 있었다. 두려움에 눌린 손이 종이를 찢을 듯 펜을 밀어붙인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진짜 불길한 것은 편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봉투 옆에 놓여 있었다는 짧은 메모였다.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말 것. 그 한 문장은 모든 것을 기록이 아니라 무기로 바꾸었다. 역사를 남기기 위한 문서라면 왜 숨겨야 했을까? 진실을 지키려 했다면 왜 당사자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이 비밀을 없애는 대신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꺼낼 수 있도록 보존하기로 결정한 셈이었다. 이야기 속 편지는 왕실의 공식 계보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암시했다. 세계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이름과 혈통 사이에 다른 길이 존재하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체 문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부분을 상상으로 채웠고 그 상상은 언제나 진실보다 잔혹했다. 실제 왕위 계승은 낡은 종이 한 장으로 뒤집히는 단순한 가족 약속이 아니다. 법률과 의회, 국가의 헌정 질서가 얽혀 있다. 그렇기에 이 편지가 정말 존재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윌리엄의 자리를 곧바로 빼앗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편지의 목적은 계승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가장 강한 무기는 진실 그 자체가 아닐 때가 있다.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배신감이 사람을 더 깊이 무너뜨린다. 윌리엄에게 그 편지가 의미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왕관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보다 평생 자신을 지켜봤던 가족이 침묵 속에서 거짓을 관리해왔을 가능성 말이다. 그렇다면 왜 편지는 파기되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는 왕실을 위협할 보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협상을 위한 카드였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훗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증거였을 수 있다. 비밀을 아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그 비밀을 언제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수십 년 동안 금고 속에 갇혀있던 편지는 마침내 빛을 보았다고 전해졌다. 방 안에는 윌리엄 혼자 있지 않았다. 아내와 아버지, 고모와 계모,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몇 조언자들이 함께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만 방 안을 가로질렀다. 윌리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짧게 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 줄을 더 읽자 그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누군가 거짓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방 안을 채운 것은 대답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준비된 듯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편지는 종이를 넘어 칼이 되었다. 편지를 읽던 윌리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 위의 문장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방 안의 얼굴들이었다. 그는 누군가 즉시 웃으며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 잘못 보관된 기록일 뿐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은 편지보다 먼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야기 속 해설이는 가장 먼저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수년 동안 왕실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온 그녀는 표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해석을 낳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왕세자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였다. 숨을 천천히 쉬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책상 위에 놓인 새 아이의 사진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지와 샬럿, 루이의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현실의 캐서린은 자신의 건강 위기를 지나며 가족과 시간의 의미를 다시 배워야 했다.
그래서 가상의 이 장면에서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왕건의 손실만이 아니다. 남편이 평생 믿어온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 세대의 비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다. 왕실을 지키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같은 길이 아닐 수도 있었다. 앤 공주는 다른 방식으로 침묵을 깨는 인물로 그려진다. 평생 의무와 봉사를 앞세워온 그녀에게 왕족의 가치는 피의 순도보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있었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이 윌리엄의 책임감과 봉사, 아버지로서의 사랑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맞섰다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왕실의 가장 오래된 원칙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반면 찰스는 움직이지 못했다. 아들을 안아야 하는 아버지와 왕조의 질서를 계산해야 하는 국왕이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이야기 속 윌리엄은 아버지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부정도 듣지 못했다. 침묵이 진실의 인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침묵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대답으로 들린다. 커밀라는 이 서문 속에서 가장 쉽게 의심받는 인물이었다. 다이애나와 얽힌 과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 하나에도 야심과 계산을 더 씌웠다. 윌리엄의 계승권이 흔들리면 다른 권력이 움직일 것이라는 속삭임도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확인된 발언이 아니라 오래된 반감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야기였다. 왕실의 위기가 시작될 때마다 누군가는 반드시 악역으로 선택된다. 그 방에서 네 사람은 같은 편지를 보고도 서로 다른 왕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캐서린에게 왕실은 지켜야 할 가족이었고 앤에게는 봉사로 증명해야 할 의무였다. 찰스에게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제도였으며 커밀라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대였다. 그러나 윌리엄에게 왕실은 그보다 훨씬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죽은 어머니의 기억이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며 언젠가 조지에게 넘겨줘야 할 무거운 미래였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가장 위험한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것인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조지의 얼굴에서 멈췄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의심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밀려오자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졌다. 숨이 짧아지고 방의 윤곽이 흐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 넘어져서는 안 되었던 남자의 무릎이 바닥을 향해 꺾이기 시작했다. 윌리엄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는 순간 이야기는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멈춰야 한다. 그 방은 실제로 존재했는가? 그 편지는 누가 발견했는가? 쓰러진 왕세자를 본 사람은 누구였는가? 놀랍게도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이름과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왕실의 공식 계승 기록에서 윌리엄은 여전히 찰스 3세와 다이애나의 장남이며 왕위 계승 1순위다. 그의 뒤에는 조지, 샬럿, 누이가 이어진다. 혈통을 뒤집었다는 편지도, 궁전에서의 긴급 회의도, 그가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의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이 숨을 죽이며 따라온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실의 얼굴을 빌린 서사였다. 실제 존재하는 민저성, 실제 왕세자, 실제로 건강 문제를 겪은 찰스와 캐서린, 실제 왕실이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 이 진짜 조각들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편지 한 장을 끼워 넣자 허구는 뉴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거짓은 언제나 진실의 반대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진실의 곁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더 위험하다. 이야기는 출처 대신 감정을 내세웠다. 누렇게 바랜 종이, 떨리는 손, 핏기가 사라진 얼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방. 독자는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배신을 느꼈고 검증하기 전에 조지와 샬럿, 루이의 미래를 걱정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보다 장면을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장면이 충분히 선명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일조차 기억처럼 남는다.
찰스가 곧바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설정도 의심을 키웠다.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커밀라의 야심, 앤의 단호한 지지, 캐서린의 공포 역시 확인된 발언이 아니라 이야기를 움직이기 위해 배치된 감정의 역할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왕실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다. 가장 섬뜩한 반전은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다. 편지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왕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랜 비밀과 불륜, 갈등과 침묵으로 쌓인 왕실의 역사가 허구의 현실감을 빌려주었다. 궁전이 닫혀 있을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가장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했다. 윌리엄의 붕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믿는 순간 다른 무언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왕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대중의 신뢰, 사실과 상상을 구분할 여유를 잃은 시대의 판단력,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자극적인 비밀로 소비하는 우리의 시선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었다. 허구의 편지는 존재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확히 찌른 상처는 현실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병든 아버지, 치료를 견뎌낸 아내, 아직 어린 새 자녀,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기대. 윌리엄을 무너뜨린 편지는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미 현실 속에 너무 많이 놓여 있었다.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편지보다 더 무거운 것은 현실 속에서 윌리엄이 이미 짊어지고 있던 삶이었다. 그는 미래의 국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새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왕실은 그에게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라고 요구했다. 누구보다 강해야 했고 누구보다 침착해야 했으며 누구보다 먼저 무너져서는 안 됐다. 찰스의 암 치료가 알려지고 캐서린 역시 자신의 병을 세상에 고백했을 때 윌리엄의 일상은 한순간에 달라졌다.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국왕을 대신해야 했고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도 국민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평온한 아버지여야 했고 궁전 밖에서는 왕실의 미래를 증명하는 얼굴이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가 더 많은 책임을 맡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책임이 그의 마음에서 무엇을 앗아갔는지는 보지 못했다. 캐서린의 회복은 기적처럼 소비됐지만 회복은 선언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병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의 시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가족은 웃음을 되찾아도 불안의 흔적을 기억한다. 윌리엄은 아내의 미소 뒤에 남은 피로와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감춰야 했던 두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이다. 그가 오랫동안 정신건강에 대해 말해온 이유도 여기에 닿아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고. 침묵이 사람을 더 깊이 고립시킨다고 그는 반복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왕세자에게는 자신의 불안을 솔직히 드러낼 공간이 거의 없었다. 국민에게 마음을 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마음을 열면 국가적 뉴스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허구 속 윌리엄은 혈통의 비밀 때문에 무너졌다. 하지만 현실의 윌리엄을 누르는 것은 훨씬 조용하고 잔인한 압박이었다. 아버지가 아플 때 아들로 울 수 없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으로만 곁에 있을 수 없으며 아이들이 두려워할 때 평범한 아버지처럼 세상에서 숨겨줄 수도 없는 운명. 왕관은 아직 그의 머리 위에 없었지만 그 무게는 이미 그의 하루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캐서린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왕실의 이미지를 위해 가족의 상처를 감출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회복을 위해 의무의 속도를 늦출 것인가? 조지와 샬럿, 루이를 언제부터 왕실의 시선 속에 세울 것인지,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 모든 결정에는 정답이 없었다.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이 상처받을 수 있었다.
왕실의 창문은 언제나 밝게 빛났지만 그 안에 밤까지 밝은 것은 아니었다. 웃는 사진 한 장이 평온을 증명하지 못하듯 단정한 걸음도 마음의 상처를 감추지 못한다.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 가장 큰 비명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그 낡은 편지는 사실이 아니어도 위험했다. 그것은 윌리엄의 가장 깊은 공포를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버지와 아내, 아이들, 그리고 왕실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였다. 사람들은 왕세자의 얼굴에서 왕국의 안정을 찾았지만 정작 그 얼굴 뒤에 인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 어쩌면 가장 잔인한 감옥은 금으로 장식된 궁전이 아니라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기대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앞에는 편지의 진위를 넘어선 더 어려운 질문이 남았다. 혈통이 아니라면 그는 무엇으로 국민의 신뢰를 증명할 것인가? 편지의 진실이 흔들리자 윌리엄 앞에는 오히려 더 분명한 현실이 남았다. 왕위는 법과 전통에 따라 이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신뢰까지 자동으로 물려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왕관은 머리 위에 놓이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쓴 사람이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무게도 의미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혈통을 증명하는 대신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여주려 했다.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호머즈 케헬, 기후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어스샷 프라이즈, 정신적 위기에 놓인 남성들과 구조대원을 위한 활동. 그것들은 화려한 궁정의식처럼 눈부시지 않았지만 왕실이 왜 아직 존재해야 하는지 묻는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왕족의 가치를 조상의 이름에서 찾았다. 그러나 추위 속에서 집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족보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정책이고, 무너지는 지구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된 훈장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결단이다. 역사는 왕이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기록하지만 국민은 그가 누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지를 기억한다. 윌리엄이 언젠가 왕이 된다 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왕실의 재정과 특권, 닫힌 문 뒤의 결정, 설명되지 않는 침묵은 계속 질문받을 것이다. 이제 왕실이 살아남는 방법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답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데 있었다. 비밀이 권위를 지켜주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투명하지 않은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쉽게 금이 간다. 그리고 다시 경기장의 밝은 오후가 펼쳐진다. 윌리엄은 관중의 환호 속에서 조지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설명하고, 캐서린은 샬럿과 루이의 곁을 지킨다. 사람들에게는 다정한 가족의 한 장면이지만 윌리엄에게 그 모습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다. 자신이 견뎌온 무게를 언젠가 아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미래 말이다. 그는 조지에게 완벽한 왕이 되는 법보다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도 모른다. 침묵으로 상처를 숨기는 대신 도움을 구하는 용기, 전통을 지키되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결단, 왕족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떤 편지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편지는 윌리엄의 혈통을 흔들려고 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종이 위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국민 앞에 서는 그의 행동 속에 있었다. 한 번의 연설도, 한 장의 가족 사진도 모든 의심을 지울 수는 없다. 신뢰는 거대한 선언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날에도 책임을 다한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왕관은 피를 따라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존경은 피를 따라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으로 얻고 침묵으로 이루며 진실 앞에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 결국 윌리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금고 속 낡은 편지가 아니었다. 국민이 그의 어떤 말과 행동도 더는 믿지 않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 왕실은 가장 깊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게 만드는 일은 조상도 궁전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제 미래의 국왕은 혈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왕관을 지탱해야 했다.